부실공사의 끝판왕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서 그 이름에 걸맞는 초대형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겨우 올해 1월 완공된 스촨성의 홍치대교가 비도 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슨 지진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충격도 없는 가운데 속절없이 교각이 붕괴하는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1일 밤 늦게 중국 남서부 스촨성 마올캉시 인근에서 티베트와 내륙을 잇는 국도 교량 일부가 붕괴됐다면서 이날 오후 4시쯤 티베트 고원과 내륙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 구간에 있는 총 길이 758m의 홍치교 진입로에서 붕괴가 발생했는데 중국 당국은 주변 산악 지형이 불안정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교량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신화통신이 이어서 경찰은 이미 전날부터 산비탈과 도로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산지 지형이 변형되는 징후를 포착하자 교량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콩의 성도 일부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를 보면 교량은 굉음을 내며 맥없이 무너졌는데 다량의 암석이 쏟아졌고 흙먼지와 분진이 현장을 뒤덮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도 일부는 이 교량은 올해 1월 14일에 완공되었으며 주 경강 길이는 220m, 주 교각 높이는 172m에 달해 구름 속 다리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개통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면서 현지에서는 지난 8월 칭하이성에서도 철도 교량이 케이블 장력 조정 중 붕괴해 1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 만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촨일보는 마올캉시 교통국과 공항국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11월 10일 오후 3시경 317번 국도의 홍치교 인근 산 오른쪽 기슭에서 변형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인 네티즌들은 조사를 통해 붕괴 이유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해명해야 한다. 거대 교량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나? 부실공사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겨우 올해 1월에 완공된 다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자 곧바로 중국 내에서는 이번 다리 붕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스촨성 내에서는 이번 다리 붕괴가 자연재해라며 붕괴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다리를 건설할 때는 지질학적 위험을 반드시 고려하는데 해당 지역이 산사태가 높은 지역이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대처를 했어야 하나 그를 소홀히한 것 자체가 부실공사다. 이런 말들이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붕괴된 다리 지역을 보면 터널 5개가 보입니다. 한마디로 저렇게 터널을 조밀하게 뚫어도 산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네티즌은 미국의 TV 시리즈 프리즌 브레이커에서 언급했던 후크의 법칙이 떠오른다면서 후크의 법칙은 벽의 중요한 지점에 5개의 구멍을 뚫으면 벽의 구조가 손상되어 뚫기 쉬워진다는 것인데 이 후크의 법칙이 바로 이번 사고를 연상케 한다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산을 관통하는 도로, 특히 터널 건설에는 다양한 폭발물이 사용되며 이 터널의 개수 자체가 산의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산의 원래 응력 구조를 손상시키겠지요. 특히 스촨 서부의 산들은 산사태가 흔하고 균열도 심하지만 이 산맥은 원천 대지진의 충격을 산사태 없이 견뎌냈고 수많은 폭우에도 끄덕없이 경관산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산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산사태는 건설 설계 및 부지 선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자세히 보면 다리 교각들이 물가 경사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교각 하나가 공중에 살짝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행히도 위험은 하루 전에 발견되었고 교통통제가 시행되어 차량 통행이 없었고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갑자기 무너져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운명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스촨성의 홍치대교의 붕괴에 이어서 개통 3년밖에 되지 않은 윈난성의 한 고속도로도 최근 폭우로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서 산산조각이나 부실공사의 진면목을 보여줬습니다.
관계당국은 이를 자연재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누가 봐도 부실공사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윈난성 푸월시의 경동이족 자치현 정부는 최근 잇따른 폭우로 인해 난장 경동고속도로, 그러니까 대리 난장에서 푸월 경동까지 이어지는 도로인데요. 이 고속도로에서 다발적인 사면 붕괴, 노반 침하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경동이족 자치현 정부는 이어서 사상자나 차량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도로 정리 및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5일 오전 8시부터 양방향 교통 통제가 시행되어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11월 3일 저녁에 발생했는데 SNS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양방향 도로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에 땅바닥이 완전히 균일된 모습 또는 지진으로 땅이 완전히 갈라진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6일 푸월시 교통국 관계자는 중국 본토 언론에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대규모 긴급 복구 작업은 진행 중이지 않고 도로 재개를 언제 할지 그 도로 재개통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건 분명 부실공사인데 아직도 부인하고 있잖아. 기초가 부실하고 경사면도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정말 대단하네요, 조국. 지진이 아니었나요? 폭우에 쓸려 내려간 거잖아요. 물 위에 다리를 놓으면 물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대기온신문은 전했습니다. 대기온신문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서 문제는 도로 건설 과정에서 물이 아래로 흐른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게 관가되었다는 것이라면서 윈난성의 산악지역은 대부분 점토가 아니라 물을 잘 머금지 않는 사질 양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폭우가 내리면 산 기슭의 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팽창하고 아스팔트 도로 표면이 갈라진다는 거죠. 이런 지형을 가진 산비탈에 도로를 건설할 때는 철근 콘크리트 포장을 깔고 노반 아래는 신축 이음매와 배수관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아주 기초적인 상식조차 어긴 결과가 이번 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실공사들이 최근 들어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고속도로 건설에 착수했지만 도로 붕괴 문제가 수시로 보고가 됐습니다. 2024년 5월 1일 새벽 광둥성 메이저우시 다프현 메이롱 고속도로 차량로에서 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공식 발표에 따르면 차량 23대가 도로로 추락해가지고 5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했습니다. 사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의 건설 문제와 사고 후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공식적으로 재난으로 분류하니까 이 대중의 불만이 촉발된 바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미국의 선임교량-구조 설계 엔지니어인 주시에는 메이다 고속도로 붕괴 관련 정보를 검토한 후에 대기온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고는 소위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라면서 부실 시공과 여러 단계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부패 문제가 원인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어디 국내뿐인가요? 지난 3월 28일 미얀마 강진 당시에 태국 방콕 짜투작 시장 인근에 건설 중이던 30층짜리 감사원 신청사 건물이 폭삭 내려앉은 일로 중국은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철도 공정그룹 산하 중철 19기 짓고 있던 이 건물은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내장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지진 당시 사상루각처럼 무너졌습니다. 1:1로 프로젝트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중국 국유 기업은 여러 차례 부실 시공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세르비아 기차역에서 콘크리트로 된 야외 지붕이 붕괴해서 16명이 사망을 했고 2017년에는 케냐에서 시공 중이던 다리가 무너져서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016년 남미 에콰도르에 건설한 수력발전소는 1만 7천여 개의 균열이 발생해서 에콰도르 정부가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1로가 부실 시공의 수출로라는 말까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부실공사의 대명사인 중국 이번에 또다시 사고를 친 셈입니다. 이 모두 중국 공산당의 뿌리 깊은 부패 구조가 낳은 병폐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는 한 중국의 부실공사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와이턴 중국 관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